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선입니다. 33살에 처음 임신했어요. 남편 김태진은 저보다 1살 많고 저희에겐 아이가 1명 있습니다. 저는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에요. 남편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1명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은 전처의 외도입니다. 남편은 딸을 양육하고 싶었지만 당시 아직 2살이었던 딸이 전처와의 이별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처가 책임지고 키운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을 놓았대요. 이혼 6년째인 남편은 양육비를 계속 주고 있지만 딸과는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1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전처의 아이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남편의 아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것의 괴로움을 제가 새로운 생명을 품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와의 이별은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립니다. 저도 조금씩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가기 위해 남편과 둘이서 걷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앗! 소리를 냈습니다. 눈앞에서 남녀 한 쌍이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어머, 오랜만이네. 여자분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 그렇네. 이루는 어딨어? 저는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바로 남편의 전처였고 이루는 남편이 전처와 낳은 외동딸입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고는 하지만 길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이루? 집에 있을걸? 이 여자는 자기 딸은 안중에도 없이 콧바람을 불며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모르는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있을걸? 무슨 말이야, 그게? 애를 혼자 집에 둔 거야? 이제 초등학생인데 혼자서 집에 있을 수 있어? 아직 1학년밖에 안 됐잖아. 혼자 집을 보게 하다니. 시끄러워. 남의 집에 관심 갖지 말아줄래? 이루는 내 딸이야. 아빠가 딸한테 관심 갖는 게 당연하잖아. 네,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양육비나 잘 주시면 됩니다. 저기 진짜 말하는 싸가지가 여전하네? 화가 많은 남편을 무시하고 그녀와 남자는 순식간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혼자 마트에 가기 위해 나왔는데 낯익은 여자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휴, 하마터면 집까지 갈 뻔했네. 이거 받아요. 네? 그녀가 등을 떠밀어 눈앞에 내민 것은 책가방을 맨 여자아이였어요. 그 여자아이는 남편의 딸 이루입니다.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길에서 만난 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당분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타키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요. 당분간 애 좀 봐주세요. 네? 잠깐만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이 늦은 틈에 그녀는 순식간에 뒤돌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빠른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래. 얘야, 일단 집에 갈까? 여기서 계속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아이는 계속 무표정하고 아무 말도 없이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아줌마, 잘 부탁드립니다. 기특하게도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요즘 초등학생은 옛날 같지가 않네. 속으로 생각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전처한테는 내가 따로 말할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연거푸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 여자가 맡길 데가 없대. 아직 어려서 혼자 둘 수 없는 마음은 이해하긴 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루는 묵묵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너무 얌전하고 착했어요. 이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보통 1학년 정도면 엄마가 잠깐이라도 집을 비우면 불안해할 텐데 이루는 불안한 기색 없이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과자 먹을래? 만화 볼래? 신경이 쓰여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계속 말을 걸어봤지만 모두 괜찮아요. 라며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학교는 재밌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고 물으면 별로. 말끝을 흐리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결국 아이와 저 둘 다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남편이 전처와 통화를 했는지 대충의 상황을 말해줬어요. 들어보니까 새로 생긴 남자친구랑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 갔다 올 거라네. 제정신이면 애부터 맡길 때 구하고 여행 계획 세워야 하는 게 맞잖아. 저 머리로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럼 형제나 부모님은 안 계셔? 원래 외동이고 부모님이 좀 아프셨는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게 뭔가 안타까웠어요. 아마도 길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아이를 맡기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루는 말썽 피우지 않고 얌전히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전처가 데리러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루는 신나 보였어요. 엄마, 아직 멀었어요? 아, 아직 애기네구나.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뭐라고?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지금 집사람은 임산부라서 무리하면 안 돼. 이건 네가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루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해?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야지.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진짜 이기적으로 이럴 거야? 남편이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루는 창밖에 노을이 지는 걸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맞아요. 약속 시간이 돼서도 엄마라는 사람은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처에게 전화했지만 일정이 틀어져서 데리러 못 온다고 했겠죠. 남편은 잔뜩 화나 보였어요. 저기, 이루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하자 제 손을 뿌리쳤어요. 됐어요. 화났어? 전 어차피 필요 없는 애니깐요. 잠깐만, 이루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저보다 만나는 남자부터 생각해요. 항상 늦게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편의점 도시락만 데워줘요. 소풍 갈 때 도시락은 빵 싸주고 학교 행사에도 안 와요. 좀 있을 운동회에 어차피 안 올 거예요. 이루야. 이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엄마한테 방해가 되는 거죠. 착하게 기다리고 있겠다는 약속 지켰는데 엄마는 더 이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꽉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었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루는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몸에 부자연스러운 상처도 없었고 꼬질꼬질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육아는 하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정입니다. 꽉 안아주는 것, 머리 쓰다듬는 것,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것들 말이죠. 제 생각엔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통화를 끝낸 남편도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지난 일주일간 남편과 이루의 관계는 매우 어색했어요. 분명 부녀라는 걸 의심할 필요 없이 똑 닮은 모습인데도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긴 세월의 두툼한 벽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껴안는 순간 그 벽이 단번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 셋은 서로 껴안고 계속 울었어요. 결국 이루의 엄마가 집으로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그리고 이루가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루를 키우고 싶은데 그래, 좋아.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괜찮아? 무슨 소리야? 지난 한 달 동안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말했을 거야. 정말이야? 정말이지. 왜냐하면 이루는 당신 딸이잖아. 사랑하는 당신의 소중한 딸인걸.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언니인걸. 저는 제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마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뱃속의 아이가 툭툭 발로 찼어요. 행복한 기분이 들며 저는 남편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이루는 가족이 필요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진짜 가족 말이야. 여보, 그러니까 데리러 가자. 우리의 소중한 딸을? 정말로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이루를 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루도 마찬가지예요. 이루에게는 엄마는 저 여자이고 저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 여자보다는 제가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억지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일단 이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건 이루의 마음이니까. 그럼 그건 아빠인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긴 좀 그런 것 같아. 알겠어. 그리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고 올게. 별일 없도록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는 이루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것도 이루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오는 형태로 말이죠.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바로 이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루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집 앞에 있었는지 손도 차가웠어요. 제 전화를 받고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왔고 이루를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루가 울다가 지쳐 잠들자 남편은 전처에게 전화했어요. 뭐라고?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전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가 아이는 키우기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키우지 못할 것 같아. 너 진짜 무책임하다. 그런 남자를 왜 만나냐? 그건 내 마음이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어쨌든 내가 못 키울 것 같으니까 대신 좀 키워줘. 정 안 되면 보육원 알아볼 거야. 제정신이야? 날도 추운데 무작정 애를 집 앞에 두고 가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면 나한테 전화부터 했어야지. 뭐가 됐든 간에 집에 데려다 줬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 딸이니까 이제 당신이 키워. 알겠지? 그만 됐어. 내가 키울게. 대신에 2번 다신 이루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아서 잘 키울 테니 궁금해하지도 마. 어렵지 않지? 이것만 확실하게 지켜줘. 알겠어. 그런 것쯤이야. 근데 양육비는 못 줄 것 같은데 그럴 여유는 없어.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내일 변호사 만나서 절차 진행할 테니까 모르는 전화 오면 전화 꼭 받아. 그래, 이만 전화 끊을게. 남자친구가 부르네. 통화가 끝난 후 우리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쉰 뒤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놀랬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이게 잘 된 거일지도 몰라. 고마워 여보. 이루 열나는지 한번 보고 올게. 응, 이루 옆에서 토닥토닥 해줘. 알겠어. 정말 고맙고 사랑해. 왜 그래, 갑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에 웃음이 저절로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냥 뱃속의 아이처럼 이루도 사랑으로 키우기로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엄마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 싫어. 필요 없어. 안 먹어. 말 걸지 마.
예전에 집에 왔을 때와는 정반대로 이루는 반항적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마 친엄마와 헤어진 불안함. 그런 것들이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을 인을 계속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화난다고 물건 막 던지면 안 돼. 골고루 잘 안 먹으면 키 안 커. 피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이루랑 이야기하고 싶어. 그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다 보니 어느새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 만삭이 되어 한껏 커진 배를 만지고 있을 때 이루가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제 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배 한번 만져볼래? 만져볼래요? 그러면 여기에 살짝 손을 대봐. 네? 똘망똘망한 눈으로 제 배를 부드럽게 만졌어요. 와, 방금 움직였어요. 발로 찼어요. 느꼈어? 어때? 신기하지? 진짜 신기해요. 화나서 발로 찬 거예요? 아니야. 언니랑 빨리 놀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언니요? 맞아. 뱃속의 아이가 이루의 동생이고 이루는 언니야. 그럼 여자예요? 와, 같이 소꿉놀이 할 수 있겠다. 배달은 동생이지만 그래도 자매는 확실했어요. 이루와 배를 어루만지며 서로 눈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해맑게 이쁜 눈웃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쁜 딸이 태어났어요. 인형같이 푹신한 아기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보는 거라 조심조심해서 안아봤습니다. 이루도 난생 처음 아기를 보는 것과 이제 언니가 됐다는 것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어요. 평범하지 않은 우리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진짜 가족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루를 가족으로 맞이한 지 11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루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드디어 사춘기가 끝났어요. 최근에는 둘째가 사춘기가 오려는지 반항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특별한 일 없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1년 넘게 아무런 소식도 모르고 지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통화가 끝나자 저와 이루를 거실로 불렀어요. 전처가 이루를 만나고 싶다네. 뭐? 갑자기? 몰라. 지금 혼자 살고 있는지 갑자기 외롭다네. 이루 한 번만 볼 수 없냐고 제발 부탁한다는데 어쩌지? 남편은 화가 터져 나오는 걸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루가 친엄마를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다 컸으니 결정은 이루의 몫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루를 바라봤습니다. 이루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게. 그럼 저 엄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하지만 만나보는 거지 같이 사는 건 아니야. 역시 친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말에 놀랐어요. 제가 있을 곳은 여기니까요. 아빠랑 지선 씨랑 동생이 있는 여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니까 이해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거 이해하지. 이제 어른이 돼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모습에 저는 울컥했어요. 이루는 저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속상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말을 억지로 강요하긴 싫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한 가족이니깐요. 이거면 저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루는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1박 2일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걱정이 많이 됐지만 부디 이루가 상처받는 일만 없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선 이루는 웬일인지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엄마를 만나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루의 말에 따르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정말 많이 컸네.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벌써 고3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해? 대학교 다닐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대학교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네?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최대한 대기업으로 취업해 보려고요. 대단하네. 역시 내 딸이야. 이루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엄마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동안 서운했지?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랑 살아야 하고. 다 미안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지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풍 도시락도 맛있게 싸줬고 학교 행사에도 모두 참여해줬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와줬고요. 역시나 한가한 사람은 여유롭네. 비꼬는 거예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랑 비교되지 않아요? 그때 엄마는 말이야. 많이 바빴잖아. 일도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뭐가 바빴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일이랑 별개로 아빠가 양육비 주는 걸로 살아야 하니 아무튼 그건 바쁜 일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근데 그것도 네가 아빠한테 가서 끊겼잖아. 지금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바쁘게 살 돈이 한 푼도 없어. 혹시 다시 나와 살아준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말이야. 뭐라고요? 20살 되면 아르바이트도 많이 할 거지?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같이 안 살 거예요. 왜 그러는데?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오늘 여기 온 건 마침표 찍으러 온 거예요. 계속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꼭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말. 뭔데? 말해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럼 보답을 하겠다는 말이지? 기다려봐요. 말 다 안 끝났어요. 저를 키워줘서 고맙고 버려줘서 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줬어요. 엄마가 한 번도 저에게 주지 않았던 사랑을 넘칠 정도로 해줬어요. 특히 지선 씨가 정말로 많이요. 그게 무슨...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진짜 가족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말이죠. 제 가족에는 엄마 자리는 없어요. 내가 널 배 아파 낳은 진짜 엄마야. 정말로 왜 그래?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제게 없어요. 저는 이 말들이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제 삶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딸, 미안해. 옛날 일 때문이라면 정말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원망하는 것도 없고 지금의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 돼. 가지 마. 이루는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엄마의 팔을 뿌리치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안녕. 그렇게 말하고 엄마를 뒤로 한 채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루야, 괜찮은 거 맞지? 네, 괜찮아요. 처음부터 이런 걸 생각하고 간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과 안녕이란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가족은 여기 있는 모두라고, 아빠랑 동생, 그리고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요. 뭐? 뭐라고 했는지 순간 놀랐어요. 눈을 동그랗게 뜬 저에게 이루는 멋쩍은 얼굴로 웃었어요. 아빠는 아빠고, 동생은 동생이고. 그리고 지선 씨는 이제 엄마? 수줍은 듯이 발그레하며 엄마 라고 다시 말해주는 이루에게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와락겨 앉아 이루는 제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정말 엄마는 울보라니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딸은 하루하루가 즐거워 보이고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대학 생활이 재밌다고 했어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는 딸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드는 딸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